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은밀하면서도 파괴적인 심리적 폭력, 바로 가스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올 법한 극단적인 사건이나 영화 속 소시오패스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는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영원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뒤에야 알게 되곤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하거나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심리가 가진 빈틈을 파고드는 어떤 교묘한 메커니즘 속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안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덮치는지 그 5단계의 신호를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화 한 토막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혹은 부모님과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큰 용기를 내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 어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농담처럼 말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넌 정말 예민하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가볍게 던진 말인데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 너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좀 쉬어야겠다. 너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분명 피해자는 상처받은 마음을 말했는데 대화가 끝날 때쯤 사과를 하는 쪽은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상대방은 날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내가 괜히 분위기를 망쳤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서막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명백한 왜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대개 간헐적 강화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허번의 비난 뒤에 단 1번의 지극한 다정함을 보여주는 시기죠. 우리 뇌는 이 예상치 못한 다정함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 때도 언젠가는 다시 그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해칠 리 없다는 믿음과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믿음을 바꾸는 쪽을 택합니다. 즉,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민하고 기억력이 나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우리 뇌가 선택하는 가장 슬픈 방어 기제입니다. 이제 가스라이팅이 진행되는 5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을 들으며 여러분의 관계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상화와 허니문 단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결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할 정도의 칭찬과 헌신으로 시작하죠. 가해자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네오처럼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우리는 운명인 것 같은 말들로 당신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당신의 취약점과 결핍을 수집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정하게 물어보며 정보를 모으죠. 이것은 나중에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세한 균열과 무시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아주 미세한 가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죠. 옷차림이 그게 뭐야? 너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네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 혹은 오늘 피곤해 보여서 그런지 말투가 좀 날카롭네 같은 말들입니다. 이때 당신이 불쾌감을 표시하면 가해자는 즉시 네가 예민하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당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하거나 상황을 조작해서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죠. 내가 언제?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냐? 너 요즘 건망증 심해진 것 같아. 이 단계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어라? 내가 잘못 알았나?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어와 논쟁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자존감이 남아있기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몇 시간씩 가해자와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절대로 논리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논점을 흐리거나 과거의 다른 잘못을 끄집어내어 당신을 공격하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워드 샐러드라고 부릅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어 상대방의 정신을 빼놓는 기법이죠. 결국 당신은 대화 끝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그냥 내가 사과하고 끝내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검열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과 고립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이미 당신의 주변 평판을 관리해 놓았거나 혹은 당신 스스로가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닫게 됩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내 잘못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차단하며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세상은 가해자라는 좁은 방으로 갇혀버리고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내면화와 영혼의 상실입니다. 이제 가해자의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가해자가 곁에 없어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이라도 나를 참아주는 게 다행이지. 이 단계에 이르면 가해자가 가끔 던져주는 작은 친절에 눈물을 흘릴 만큼 종속됩니다. 마치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말이죠. 당신의 개성은 사라지고 가해자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혹시 지금 내가 4단계나 5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어둠을 자각하는 순간이 바로 빛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때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과 대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은 고장난 레코드판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대화의 주제를 교묘하게 돌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그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당신의 핵심 메시지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가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공격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제 네가 내게 했던 비속어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어. 상대가 또 다른 말로 공격해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비속어 문제에 대해서만 말해줘. 이렇게 반응하면 가해자는 당신을 더 이상 조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찰자 대화법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제3자의 상황을 중계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을 가로막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 그렇게 하면 대화가 이어질 수 없어. 내 목소리가 낮아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자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차갑게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기록하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당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화나 상황은 메모를 해두거나 녹음, 문자 캡처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잡아댈 때 그 기록은 당신의 정신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가해자에게 보여주며 싸우지는 마세요. 그것은 오직 당신의 확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가해자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에너지를 당신을 보호하는 데 쓰세요. 네 번째는 외부와의 연결 회복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폐쇄된 공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당신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외부의 시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내 세상 밖의 상식으로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깨닫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강력한 생존 본능과 자아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결함이나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마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진실은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은 결코 당신의 실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길을 잃은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 밤은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정말 힘들었지? 네가 틀린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느낌이 맞았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재정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현명하며 다시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안개는 반드시 거칩니다. 그 안개 너머에 있는 찬란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